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확통 선택 과목. 솔직히 확통은 좀 쉬웠죠. 그나마 30번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합성함수 경우의 수 문제는 기출에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기출을 좀 이렇게 유의 깊게 풀어봤었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경험 삼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 지저분하게 막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건 딱히 없었다. 그래서 공통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은 수능 때도 꼭 담아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23번. 23번은 기본적인 이항 정리 문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과정을. 그래서 6승이니까 이 괄호가 6개 곱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6개의 괄호들 중에서 우리는 4개를 선택해서 x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2개를 선택해서 x제곱을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2개 꺼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2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6개의 괄호들 중에 2개를 x제곱을 선택한다. 그래서 6시 2에 x제곱이 2번 그리고 2가 4번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은 15 곱하기 16 곱하기 x의 4승이 되니까 15 곱하기 16이 결국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에 15니까 240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24번은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2를 우리가 정의로 풀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B분의 PA 교집합 B고 그리고 반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둘이 서로 똑같다라 그랬으니까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도 서로 똑같아야죠. 그래서 결론은 A와 B의 확률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의 확률을 x로 두고 이제 바로 뭐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래서 PA와 PB가 이렇게 각자 존재하는데 둘의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는데 합집합의 확률은 1이고 PA나 PB는 그냥 X라고 할게요. 둘 다 X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 4분의 1을 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2X가 4분의 5가 돼서 X는 8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8분의 5. 자, 그 다음에 25번은 간단한 정규분포 문제인데 이런 거는 워낙 뭐 센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일단 정규분포인데 A 제품에 대한 정규분포를 주고 B 제품에 대한 정규분포를 줬으니까 이렇게 2개 이상 여러 개의 정규분포를 줄 때는 주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읽어서 분포를 써보면 일단 A라는 제품은 정규분포 평균이 9이고 표준편차가 0.4 그래서 n 9,0.4의 제곱이고 그리고 B라는 제품은 정규분포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1 그래서 20,1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계가 8.9부터 9.2일 확률 그러니까 A가 8.9 이상 9.4 이하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해서 써보면 8.9 빼기 9 나누기 0.4 그리고 반대편은 9.4 빼기 9 나누기 0.4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표준화를 했으니까 Z라고 써야죠. 변수를. 그래서 Z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제품에 대해서 B제품은 19 이상 K 이하 그래서 19 이상 K 이하인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주면 19-20 나누기 1에서부터 Z가 K-20 나누기 1까지죠. 그래서 결국 Z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K-20까지인데 결국은 근데 이 둘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다.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 바로 캐치를 했겠지만 얘가 Z의 오른쪽이 1이니까 요 Z의 왼쪽 마이너스 1과 서로 같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 K-20과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면 Z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그렸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고 그래서 요 범위가 A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근데 반대편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K-20까지니까 서로 대칭인 거죠. 좌우 대칭. 그래서 둘이 똑같기 위해선 결국 K-20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K는 4분의 81이겠네요. 보기가 소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5가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4번. 그 다음에 26번. 원순열 문제인데 이제 문제를 읽다가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된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읽었을 때 이걸 곧대로 그냥 정방향으로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되게 고생스럽게 돼요. 왜냐면 A가 B 또는 C와 이웃한다는 얘기는 A와 B가 이웃하다는 거랑 A가 C가 이웃하다는 거에서 A가 B, C 모두와 이웃한다는 걸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할 일이 많아지죠.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반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A가 B 또는 C와 이웃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A가 B, C 모두 이웃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A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의자의 12시 방향에 A를 앉혀놓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A의 양 옆에는 BC가 오지 못하니까 7명의 학생 중에 뭐 BC 말고 다른 누군가가 오겠죠. 편의상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B와 C가 올 수 있는 건 밑에 4자리 중에 하나에 BC가 와야 되니까 결국 B와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P2가 되고 남는 자리엔 이제 ABC 말고 다른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죠. 그러니까 ABC 제외하고 4명의 학생들을 자유롭게 앉히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4인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명인데 원순열이니까 7-1팩이죠. 그래서 이 확률은 7-1팩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4. 그래서 6팩이니까 분모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바꿔서 쓸게요. 왜냐면 분자에는 24랑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지우고 나면 아예 약분까지 다 해버리면 30분의 12니까 6으로 한 번 더 나눠서 5분의 2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확률을 구한 거니까 전체 확률 1에서 5분의 1을 빼야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5분의 3, 2번이네요. 그 다음에 27번 확률 분포표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유의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표준 편차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루트 나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읽었을 때 양변을 제곱해라. 왜냐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그래서 저 관계식을 우리는 분산이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특히 또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 분산이 제곱의 평균과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제곱의 평균이 평균 제곱의 2배다 라는 관계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0의 제곱이니까 뭐 그거 안 써도 되고 1의 제곱에 2분의 1 플러스 a제곱에 5분의 2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분의 2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평균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 얘도 어차피 0 곱하기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원래 이제 위에서 썼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5분의 2의 2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2배의 5분의 2의 2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 2 곱하기 2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5분의 2의 2 플러스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25분의 8a 제곱 더하기 5분의 4a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2분의 1이 소거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25를 곱해가지고 분수를 좀 간단하게 바꾸면 10a 제곱이 8a 제곱 더하기 20이 되니까 결국 2a 제곱 마이너스 20a가 0이니까 2a로 묶으면 a 빼기 10, 그래서 a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0인 걸 갖고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을 더해라. 근데 우리가 위에 다 써놨으니까 위에 거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여기 써놓은 거에다가 대입을 하면 a가 10이었기 때문에 5분의 2 곱하기 100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40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보면 5분의 2 곱하기 10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각자 더하면 2분의 1이 합쳐서 1이 될 테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5번. 그 다음 28번 배수를 세는 경우의 수 문제. 뭐 물론 문제에서 이제 확률을 물어보긴 했지만 결국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세라 그랬는지 읽어보면 세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그리고 합은 3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은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5 또는 10을 꼭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합이 3의 배수이다 라는 얘기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뭔가 3개의 분류로 분류해놓고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A라는 집단으로 우리가 1, 4, 7, 10을 생각할 거고, B라는 집단으로 2, 5, 8을 생각할 거고, C라는 집단으로 3, 6, 9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A라는 집단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A인 거고, B는 나머지가 2, C는 나머지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중에 이제 숫자를 뽑아가지고 3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집단에서만 3개를 다 뽑거나 아니면 A, B, C를 하나씩 균등하게 뽑거나 그렇게 해야만 합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훨씬 편해요. 이건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면은 좋아요. 자, 근데 5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5 아니면 10을 꼭 포함을 해야만 하죠. 1부터 10까지 중에 5의 배수는 5하고 10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일단 5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가 포함된다라는 거는 B집단에 있는 5를 꼭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A에서 하나를 뽑고 B에선 5를 뽑고 C는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를 뽑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B에서 3개를 다 뽑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그냥 2, 5, 8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한 가지고, 그리고 A에서 하나, B에서는 5, C에서는 아무거나 또 뽑는 방법은 A에서 뽑는 방법이 4C 1이고 그 다음에 C에서 뽑는 방법이 3C 1이니까 결국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5를 포함시켜서 뽑는 방법은 총 13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이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세주면 되는데 10을 포함한다라는 건 A의 집단에서 10을 꼭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10을 뽑고 B에서 하나 뽑고 C에서 하나 뽑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A 집단에서 10이랑 나머지 2개를 뽑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각 집단마다 하나씩 뽑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B에서는 3C 1이고 C에서도 3C 1이니까 도합 9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A 집단에서 10 말고 나머지 2개를 다 뽑는다는 건 3개가 남았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3C2,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12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둘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걸 꼭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5와 10이 동시에 포함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세줘야 되죠. 그러면 A 집단에서 반드시 10이 나오고 B 집단에서 5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C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5와 10에서 각 집단 하나씩을 썼기 때문에 C 집단에서 하나를 뽑는 케이스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10 뽑고 5 뽑고 C에서 하나 뽑고, 그래서 3C 1이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13 더하기 12 교집합 3을 빼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10C3. 그래서 케이스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22고 분모가 10, 9, 8 그리고 3, 2, 1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분해서 3이고 약분해서 4가 돼서 분모가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분의 22니까 약분해서 60분의 11, 결론은 3번. 자, 그 다음에 주관식 29번. 문제가 뭐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통계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앞에 경우의 수, 그 중에서도 중복조합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4개의 수를 뽑아서 그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x바가 4분의 11이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4개의 평균이 4분의 11이니까 결국 뽑았던 4개의 숫자 ABCD라고 할게요. 순서대로 ABCD를 다 합쳤을 때 그 합이 11이다 라는 얘기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숫자 여러 개를 더했을 때 값이 나오면 이 11을 ABCD에 분배해주는 중복조합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중복조합 문제인 거죠. 통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더해서 11이 되도록 애들을 이제 분배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고자 한다면 이 각자 ABCD가 0부터 돼야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 다시로 살짝 좀 변환을 시키면 A 다시 플러스 1, B 다시 플러스 1, 마찬가지 C 다시 플러스 1, D 다시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왜냐면 ABCD는 1부터니까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를 0부터라고 바꿔주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의 합이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결국 이 하나하나의 문자들은 0에서부터 5까지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는 7H4인데 반대로 얘기했네요. 4H7인데 이 중에 이제 안 되는 거를 제외해야죠.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각자의 문자가 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6부터가 안 되죠. 그래서 6100이 분배되는 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7000이 분배되는 게 안 되겠죠. 근데 6100은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세보면 4팩 나누기 2팩 개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될 거고 70000은 그냥 간단하게 4개겠죠. 그래서 도합 16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의 4H7에서 16을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H7은 10C3이니까 10C3 마이너스 16 그래서 10C3 19,8 나누기 3이 1 126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20이네요. 아까 앞 문제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 그래서 120 마이너스 16 10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대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전체 개수는 그냥 6의 4승이죠. 뭐 딱히 6번 뽑는데 아무 제약 없었으니까. 그래서 확률은 6의 4승 분의 104. 계산을 좀 해보면 104가 6의 배수일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어쨌든 104는 그래도 4의 배수는 되니까 6을 4개 다 쪼개서 써놓고 약분을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일단 2 하나 지우고 52, 또 하나 지우고 26, 또 하나 지우고 13.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7 곱하기 6이니까 분모는 162가 될 거고 분자는 13이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론은 175가 되겠네요. 자,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문자를 변형시키는 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뭔가 안 되는 개수를 빼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일일이 세면 돼요. 사실 저도 처음 풀 때는 그냥 일일이 셌어요. 세고 나서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 거지. 그래서 일일이 세 볼 건데 일단 내림차순으로 세는 게 더 편하니까 A가 6인 것부터 하나씩 세보면 어쨌든 CD가 11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31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6311 다음은 6, 2, 2, 1이겠고 그럼 이제 6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죠. 5로 시작하는 걸로 내려가면 5, 4, 1, 1 그 다음에 되는 거는 또 이제 5는 냅두고 나머지를 내려서 5, 3, 2, 1 그 다음에 5, 2, 2, 2까지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4로 시작하는 걸로 해보면 4, 4, 8이니까 합쳐서 3이 남았으니까 2, 1일 거고 그러면 4, 3, 4, 3, 3으로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내림차순이니까. 그러면 4, 3, 3, 1, 4, 3, 2, 2까지.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은 3으로 시작하는 거 3, 3, 3, 2가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각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니까 6, 3, 1, 1은 4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12개일 거고 근데 이제 다 비스무리하죠. 6, 2, 2, 1도 똑같죠. 결국은 이것도 12개 5, 4, 1, 1도 12개 5, 3, 2, 1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4팩이니까 24개죠. 그리고 5, 2, 2, 2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개 5, 4, 4, 2, 1은 이것도 앞에서 셌던 것처럼 12개고 4, 3, 3, 1도 12개 4, 3, 2도 12개 3, 3, 3, 2는 4개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합쳐주면 12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래서 12 곱하기 6. 그 다음에 24는 하나고 4짜리가 하나, 2개였죠. 그래서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분모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6의 4승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의 4승 분의 72 더하기 24 더하기 8이니까 합치면 104겠네요. 그래서 6, 6, 6, 6분의 104.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또 약분해가지고 답을 계산하면 되죠. 3, 52, 3, 26, 3, 13. 그래서 결국 27 곱하기 6이 분모가 되니까 162가 되고 분자는 13 합쳐서 175. 똑같죠? 아까랑 결국. 그래서 시험 보다가 뭐 이렇게 전체에서 빼거나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런 것들은 일일이 세면 돼요. 물론 좀 시간을 차지하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30번. 그래도 마지막 문제답게 킬러 문제처럼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기대하던 그런 킬러 문제보다는 조금은 쉬웠다. 그래도 기출문제를 좀 공부했었다면 이런 합성함수에서의 경우의 수 문제들은 많이 경험을 해본 거였다. 조금 식상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풀어본다면 일단 집합 x 1, 2, 3, 4, 5를 갖고 함수를 만들 건데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합성함수니까 한 번 더 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치역의 원소가 몇 개냐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돼요. 왜냐면 가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라 그랬으니까 치역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하나씩 일일이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치역이 개수가 1개다. NA가 1이다. 근데 어차피 나조건에서 NA랑 NB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개수가 1개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치역을 1만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사실 치역이 1이든 2든 3이든 뭐 몇이든 관계없이 세는 방법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1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소가 다 1로 오는 상수함수를 얘기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상수함수를 얘기하게 되면 A가 1이 1로 오게 되니까 이거는 다조건에 위배되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개수가 1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그래서 원소의 개수 2개인 거를 편의적으로 그냥 1, 2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가능해지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1이 1로 못 가니까 1이 2로 가면 되죠. 2는 2로 못 가니까 2가 1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일단은 우리가 치역을 1, 2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치역이 1, 2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역 5개 원소 중에 치역 2개를 선택한 셈이니까 OC2를 사실 이미 한 셈이에요. 그래서 OC2를 곱해준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함수에서 1, 2로 가는 걸 이렇게 크로스로 x자가 나오는 게 그 다음 합성함수로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놓고 할게요. 그래서 b도 1, 2고 여기서 이렇게 x자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3, 4, 5가 어디로 갈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3, 4, 5가 3, 4, 5로 가지만 않으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3, 4, 5는 못 가니까 치역은 1,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 2로 갈 때 사실 아무렇게나 함수를 만들어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3, 4가 1로 가고 이렇게 5가 2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합성에서도 똑같이 3, 4는 1로 가고 5는 2로 갈 텐데 어쨌든 이미 한 번 함수를 보낼 때 1, 2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째 합성을 하는 시점에서는 3, 4, 5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전혀 관련이 없죠. 어차피 여기서 1로 꽂혔던 애들은 다 2로 갈 거고 2로 꽂혔던 애들은 다 1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3, 4, 5는 어디로 가든 별로 관련이 없다. 어떤 애들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다. 물론 당연히 1, 2 중에서 이야기해요. 1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다 이제 3도 1, 2로 갈 수 있고 4도 1, 2로 갈 수 있고 5도 1, 2로 갈 수 있으니까 각자 다 2가지씩 3번. 그래서 2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 곱하기 8이니까 이 경우가 80까지.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2개일 때는 80까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의 원소가 3개일 때 그래서 치역의 원소 3개인 것도 편의적으로 1, 2, 3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NA, NB가 모두 3이라면 우린 여기서 OC3을 곱하고 시작하게 될 건데 자, 근데 이 경우는 1, 2, 3이 어디로 가는지도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1, 2가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줄 필요가 없었던 게 그냥 무조건 X자로 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1, 2, 3에서 각자 매칭이 되는 것도 가지수가 나뉘어요. 왜냐면 1이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1이 2로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가 마찬가지 2가 1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는데 2가 1로 갔다라고 치죠. 근데 그러면 3이 3으로 오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2는 반드시 3으로 올 수밖에 없고 3은 1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하는 방법이 일단 있고요. 반대로 1이 2로 가는 게 아니라 1이 3으로 갔다면 그러면 2는 자연스럽게 1로 갈 수밖에 없고 3이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 3끼리 매칭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 5를 매칭을 시키는 건데 4, 5가 매칭되는 건 사실 이제 아까의 케이스처럼 1, 2, 3 중에 어디로 가도 딱히 상관이 없어요. 4가 1로 가고 5가 3으로 간다. 그러면 어쨌든 이미 첫 번째 함수 할 때 13에 가서 꽂힌 순간 13에서 13으로 가는 것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 5가 어디로 가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치역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처럼 4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고 5도 갈 수 있는 게 3가지다. 그래서 3의 제곱.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2 곱하기 9니까 18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2가지를 합쳐서 총 함수의 개수는 260개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만들 때 결과적으로 1대1이 되는 거고 1대1이 되는 조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2가지가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통은 거기까지고 사실 확통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때 되도록이면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앞쪽에 막 경우의 수라든가 확통 확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빈 부분이 있으면 할 게 좀 많겠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이 그래도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확통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